나는 평생 사람을 믿었다. 그리고 수없이 배신도 당했다. 대구의 좁은 골목에서 삼성상에 간판을 걸던 첫날부터 내 수첩 첫 장에는 돈의 흐름보다 먼저 사람의 이름이 적혔다. 거래처 담당자의 눈빛, 약속의 무게, 손의 속도, 나를 살린 것도, 무너뜨릴 뻔한 것도 결국 사람이었다. 나는 일찍이 결론을 얻었다. 사업의 성패는 자본도 기술도 아니다. 함께하는 사람의 품성에 달려 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재는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는 현장에서 배웠다. 낡은 구두에 오래된 서류 가방 하나 들고 소규모 상회를 돌던 날 젊은 직원 하나가 나를 위아래로 훑더니 지금 바쁘니 나중에 오라고 했다. 며칠 뒤 정장을 입고 다시 갔을 때 그는 허리를 굽혀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인사했다. 나는 짧게 말했다. 사람의 품질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 그 장면은 내 평생의 필름에 밝혔다. 좋은 인연은 직함과 옷차림 너머에서 보이고 나쁜 인연은 얕은 기준 속에서 얼굴을 드러낸다. 나는 서류보다 눈빛을 먼저 본다. 이력서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눈빛은 현재의 진심이기 때문이다. 공손한 말 뒤에 계산이 먼저인 사람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팀의 공을 가로채고 단기 실적을 위해 원칙을 허무는 사람들, 그들은 한때 박수를 받지만 오래 남지 못했다. 반대로 시끄럽지 않게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신뢰를 모았다. 겉이 화려해도 속이 가벼우면 신용이 샌다. 속이 단단하면 말이 조용해도 신뢰가 쌓인다. 수원 제사 공장에서 나는 약속의 무게를 조직의 뼈대로 만들었다. 당시 납기는 계약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그래서 공정표를 시간 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로 바꿨다. 현장에는 이런 문구를 걸었다. 5분의 지연은 5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작은 지연을 조금 늦었을 뿐이라 웃어 넘기는 순간 다음 계약은 사라진다. 인간관계도 같다. 오늘 미룬 인사는 내일의 오해가 되고 오늘 가볍게 한 약속은 내일의 불신이 된다. 약속은 종이가 아니라 사람의 품격 위에 놓인다. 나는 주는 사람이 결국 받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믿는다. 대구 시절 거래처를 찾아갈 때 비싼 선물 대신 손글씨 감사 편지와 과일을 들었다. 돌아온 것은 물건값이 아니라 신뢰였다. 도움을 받으면 다시 돌려주고 함께 성장하려 공정 정보를 나눴다. 그 소박한 되돌림이 훗날 우리의 핵심 파트너를 만들었다. 반대로 받기만 하며 공을 독점하는 사람은 위기 때 책임을 피하고 끝내 곁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 호의의 순환이 멈추는 순간 관계는 마른다. 마음의 축이 흔들리는 사람과는 오래가기 어렵다. 유행에 따라 말이 바뀌고 평판에 따라 표정이 달라지면 선택은 원칙이 아니라 분위기에 종속된다. 모두가 반대하던 반도체 진출도 내가 나아간 이유는 단 하나, 인재 제일, 품질 제일, 사업보국이라는 세 개의 나침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완벽한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준이 사라지면 선택은 감정이 되고 감정의 선택은 신뢰를 잃게 만든다. 강함은 약함을 숨기는 데서 오지 않는다. 약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데서 온다. 나는 실수를 보고하면 죄가 아니라 배움이 된다고 가르쳤다. 기술이 모자라면 세계의 문을 두드려 배우고 자본이 부족하면 체질을 바꾸어 효율을 키웠다. 모르겠다, 도와달라는 한마디는 자존심의 흠이 아니라 성장의 문이다. 약함을 인정하는 용기가 조직을 단단하게 만든다. 감사는 조직의 온도를 바꾼다. 새벽 현장에서 기계를 닦던 아주머니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순간 공기의 결이 달라졌다. 감사는 예의가 아니라 존재의 인정이다. 당신이 있어서 오늘이 가능했습니다. 불평은 생각을 멈추게 하고 감사는 대안을 찾게 한다. 5.1 쇼크 속에서도 우리는 왜 대신 어떻게를 물었고 그것이 국산화의 첫걸음이 되었다.
오늘도 나는 같은 결론에 선다. 사람이 곧 운명이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 것. 약속을 생명처럼 지킬 것. 받은 만큼 돌려줄 것. 기준으로 결단할 것. 약함을 인정하고 배울 것. 감사로 공기를 데울 것. 불평 대신 해결을 말할 것. 이 7가지를 지키는 사람과 함께라면 기술은 길을 넓히고 신용은 시간을 이긴다. 길은 사람이 만들고 운명은 사람이 바꾼다. 나는 그 현장에서 배웠다. 그리고 당신에게 그 길을 권한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약속을 지켜왔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은 크고 행동은 가볍고 책임은 없다. 그런 사람은 결국 신용을 잃는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신용의 무게를 지닌 약속이다. 1950년대 수원 제사 공장을 운영하던 시절 납기는 목숨이었다. 원료를 일본에서 들여오고 완제품을 납품해야 했는데 단 하루만 늦어도 거래가 끊겼다. 어느 날 한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다. 조금 늦었을 뿐이잖아요. 그 한마디 속에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숨어 있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지연이 다음 계약을 날려버렸다. 그날 밤 나는 수첩을 꺼내 이렇게 적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신용은 무너진다. 다음 날 나는 시스템을 바꿨다. 모든 공정의 시간표를 분 단위로 재조정하고 각 팀에 시간 수첩을 배포했다. 삼성의 모든 현장에는 같은 문구를 걸었다. 5분의 지연은 5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것은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원칙이기도 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큰 신뢰를 얻는다. 반대로 오늘은 피곤해서 못했어요. 조금 늦었을 뿐이에요. 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신용을 갉아먹는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물었다. 네가 한 약속 어제까지 다 지켰나? 그 질문 하나에 어떤 직원은 고개를 숙였고 또 어떤 직원은 다음엔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조용히 답했다. 다음엔이 아니라 오늘 해라.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오늘을 미루고 내일을 잃는다. 그녀의 말에는 책임이 없고 시간에는 무게가 없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신뢰받지 못한다. 결국 관계가 끊기고 기회가 사라진다. 나는 회사의 거래에서 계약서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서류보다 신용, 숫자보다 약속, 그것이 내가 배운 상도의 근본이었다. 나는 세상을 보며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 약속을 잃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약속은 신용을 만들고 신용은 인생을 지탱한다. 약속을 어기는 습관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습관이 된다. 그리고 자기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한다. 당신은 어제 누군가에게 한 약속을 모두 지켰는가? 그 약속이 작다고 하찮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한 줄의 약속이 당신의 운명과 평판을 결정짓는다. 나는 사업의 현장에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 이를 뼈저리게 느꼈다. 기업의 신용은 곧 사람의 인격이다. 그리고 그 인격은 약속을 대하는 태도에서 만들어진다. 나는 말한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시간을 이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 중에서도 오래 기억에 남는 유형이 있다. 바로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보다 요구가 먼저 나왔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늘 계산하고 있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조직의 온도가 식고 인간관계의 균형이 무너진다. 사업의 초창기 대구 삼성 상해 시절에도 그런 사람을 자주 봤다. 회사에서 가르쳐준 거래처나 노하우를 자기만 알고 숨기던 직원들. 이건 제 힘으로 한 겁니다. 라고 말하던 그들은 정작 위기가 오면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주는 사람이 결국 받는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언젠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1950년대 초
거래처를 방문할 때마다 나는 작은 선물을 들고 갔다. 값비싼 물건이 아니었다. 손수 쓴 감사 편지 한 장, 혹은 과일 한 상자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소한 정성이 다음 거래를 만들고 다음 신뢰를 낳았다. 사람들은 내가 보낸 과일보다 이병철이 직접 감사의 말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나는 그때부터 확신했다. 관계는 돈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고받음으로 유지된다. 주는 마음이 줄어드는 순간 관계는 말라버리고 감사를 모르는 마음은 결국 사람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남이 너를 도와줬다면 반드시 돌려줘라.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다. 그 마음이 돌아가는 순간 신용이 자란다. 세상에는 이런 기본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받을 때는 웃지만 줄 때는 침묵한다. 도움을 받으면 당연하다고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런 사람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잃고 신뢰를 잃고 운을 잃는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언제나 함께 성장한다는 철학을 지켰다. 초창기 협력사들에게 생산 정보를 공유하고 공정 기술을 나눴다. 덕분에 그들도 성장했고 그 인연이 나중에 삼성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은 내게 한결같이 말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다. 주는 마음이 결국 운을 불러온다. 사람은 받는 즐거움보다 주는 기쁨으로 성장한다. 주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고립된다. 반대로 주는 사람은 이상하리만큼 기회가 따라온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주는 마음에는 신뢰와 따뜻함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사람을 끌고 새로운 문을 연다. 나는 말한다. 남이 베푼 호의를 잊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도 호의를 베풀지 못한다. 이 진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당신은 최근에 누군가의 도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는가? 그 한 번의 감사, 그 한 번의 되돌림이 당신의 인연을 살리고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세상은 냉정해 보이지만 결국 주는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을 받았고 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바꿀 것이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흔들리는 마음은 결국 신뢰를 잃는다. 마음의 중심이 약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늘 다르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어제는 이 일이 제 길입니다 라고 해놓고 다음 날에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런 사람을 보면 나는 늘 생각했다. 신념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끝까지 가지 못한다. 수원 제사공장을 돌던 시절 나는 한 여직원을 유심히 지켜봤다. 처음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지만 누가 한마디만 하면 바로 흔들렸다. 다른 공장은 조건이 더 좋대요. 요즘은 이런 일 오래 못해요. 그녀는 늘 누군가의 말에 따라 마음을 바꿨다. 결국 그만두었고 몇 달 뒤 후회 가득한 얼굴로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말했다. 그땐 제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답했다.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 기준이 없었던 거다. 나는 내 인생 대부분을 결정의 연속 속에서 살았다. 전쟁 이후 수출이 막히고 환율이 폭락하며 삼성이 무너질 위기였을 때도 수많은 조언이 쏟아졌다. 회장님, 지금은 철수해야 합니다. 전자산업은 일본이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 한마디로 답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본 길을 간다. 그때의 결단이 바로 삼성전자의 출발점이 되었다. 모두가 반대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믿었다. 완벽한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나를 지탱해준 세 가지 원칙이 있었다. 첫째, 인재제일. 사람은 기술보다 앞선다. 둘째, 품질제일. 품질은 기업의 양심이다. 셋째, 사업보국. 기업은 나라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다. 어떤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했다.
마음의 축이 흔들리는 사람은 이 나침반이 없다. 그들은 유행에 따라 말이 바뀌고 주변의 평가에 따라 표정이 달라진다. 그런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는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결국 자신이 사라지는 법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물었다. 너는 어떤 원칙으로 일하나?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직원은 오래 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상황이 바뀔 때마다 마음도 흔들리기 때문이다. 세상은 늘 변한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흔들리는 마음은 결국 잘못된 선택을 낳고 그 선택은 신뢰를 잃게 만든다. 나는 늘 말했다. 결정이란 건 신념의 증거다. 내 마음의 축이 단단할수록 인생은 덜 흔들린다. 남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의 신념으로 서라. 흔들리는 순간 기회는 떠난다. 마음의 축을 단단히 세우는 것, 그것이 인생을 지탱하는 진짜 힘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실패와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약함을 인정하는 용기였다. 사람들은 흔히 강함이란 완벽함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함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고 극복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 삼성의 초창기 시절 나는 작은 실패 하나에도 책임을 직접 졌다. 어느 날 밀수로 오해받아 정부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도 모든 책임을 나 혼자 짊어지겠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지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다. 사장은 실패를 숨기지 말고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날 이후 삼성에는 실패를 숨기지 않는 문화가 생겼다. 잘못을 덮는 대신 공유했고 문제를 감추는 대신 해결했다. 나는 확신했다. 잘못을 감추면 죄가 되고 인정하면 배움이 된다. 1970년대 초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 때였다. 전문가 대부분이 나를 만류했다. 회장님,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실패하면 수조 원이 날아갑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맞다. 우리는 아직 부족하다. 기술도 자본도. 그 고백은 나약함이 아니라 현실의 인정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미국의 기업을 찾아가 배우고 기술을 흡수했다. 그 결과 삼성은 세계 시장에 발을 디뎠다. 배움은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확신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성장한다. 그런 사람은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책임을 질 줄 안다. 반대로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속인다. 그들은 항상 나는 괜찮아요. 다 제 탓은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도움을 받을 기회가 와도 혼자 할 수 있어요라며 밀어낸다. 그러나 그건 강함이 아니라 자신을 감추기 위한 껍질일 뿐이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주 보았다. 잘못이 드러나면 변명을 찾고 환경 탓을 하며 운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런 태도는 결국 성장을 가로막는다. 삼성의 어느 젊은 직원이 공정 실수를 숨기다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는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나는 그를 나무라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괜찮다. 다음부터는 숨기지 말고 말해라. 그게 진짜 용기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 인정이 바로 진짜 강함이다.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진실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모르겠다 혹은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약함을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힘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 중에서도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는 유형이 있다. 바로 감사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도움을 받아도 고맙다 한마디가 없고 그 대신 당연한 일 아닌가요? 라고 말한다.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그 속은 차갑다. 감사를 모르는 마음은 결국 주변의 온기를 잃게 만든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젠가 혼자가 된다. 1970년대 초,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수원 공장을 돌았다. 직원들의 출근을 확인하려는 게 아니었다. 현장의 공기를 직접 느끼고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그날도 청소 담당 아주머니 한 분이 커다란 기계 밑을 닦고 있었다. 나는 그분 옆에 멈춰 섰다. 항상 이렇게 일찍 나오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아주머니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이 저한테 감사합니다라고요? 나는 미소 지었다. 삼성은 당신 같은 분들이 있어 움직입니다. 그 한마디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공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직원들이 서로 인사하고 감사의 말을 주고받는 문화가 생긴 것이다. 단 한 사람의 감사합니다가 공장의 공기를 따뜻하게 바꿔놓았다. 세상에는 여전히 이런 사람이 있다. 남이 도와줘도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당에서 문을 열어줘도 그냥 지나가고, 택배 기사가 땀을 흘리며 물건을 건네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그런 무관심은 자신도 모르게 인간관계의 온도를 낮춘다. 감사의 부재는 냉기처럼 퍼져 신뢰를 얼어붙게 만든다. 나는 기업의 본질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사람 사이를 묶는 끈은 감사의 마음이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편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어떤 보너스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다. 삼성이 세계로 나아가던 시절 나는 외국 파트너들과 협상할 때마다 먼저 땡큐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말했다. Mr. Lee, you always say thank you first. 그때 나는 깨달았다. 감사는 언어를 넘어서는 신뢰의 언어라는 것을. 진심 어린 감사는 국경을 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감사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른다. 그들은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일이라며 남의 노력을 가볍게 여긴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 곁에는 따뜻함도 기회도 운도 머무르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감사는 마음의 이자리다. 그 이자를 모으면 신뢰라는 자본이 된다. 당신은 오늘 몇 번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는가? 가족에게, 동료에게 혹은 자신에게. 감사라는 말은 짧지만 그 안에는 존중과 신뢰가 담겨 있다. 이 한마디가 인생의 관계를 바꾸고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든다.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면 결국 외로워진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매일 감사 일기를 썼다. 그날 만난 사람, 받은 도움, 지나간 인연, 그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를 남겼다. 그 습관이 내 인생을 지켜주었다. 감사는 나를 단단하게 만든 마지막 힘이었다. 나는 평생 사람을 가까이 하며 수없이 관찰했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유형이 있었다. 바로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이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부정부터 시작한다. 왜 나만 힘들죠? 세상이 불공평해요. 운이 없어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의 운을 갉아먹는다.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의 기운을 소모할 뿐이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수입이 막혀 공장이 멈출 위기에 처했을 때였다. 일부 간부들은 말했다. 회장님, 이건 정부 탓 아닙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조용히 답했다. 불평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지금부터 대안을 말해보자.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머리를 맞댔다. 우리는 수입이 막힌 재료 대신 국산 원자재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그 작은 시도가 훗날 삼성의 자립 생산 체계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날 나는 확신했다. 불평하는 사람은 멈추지만 해결을 말하는 사람은 전진한다.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은 세상을 늘 어둡게 본다. 아침엔 피곤하다. 점심엔 왜 나만 힘드냐.
저녁엔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한다. 그런 말은 자신의 생각을 멈추게 만들고 결국 주변 사람까지 지치게 한다. 한 번의 불평이 100번의 노력을 덮는다. 결국 아무도 그 곁에 남지 않는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문제는 늘 생긴다. 그러나 문제보다 무서운 건 불평이다. 사람은 불평하는 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그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움직여야 한다. 한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은 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긍정적인 게 아니라 냉정한 거다. 불평은 회사를 살리지 못하니까. 나는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했다. 공장이 멈췄어도 직원들은 다치지 않았다고 감사했고, 거래가 취소돼도 신용은 지켰다고 감사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 불행이 아니라 배움이 남는다. 이것이 위기 속에서도 삼성이 버텨온 이유였다.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은 늘 감정으로 현실을 싸운다. 그들은 냉정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고립시킨다. 하지만 불평 대신 대안을 말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만든다. 그 한마디 속에는 책임감과 희망이 있다. 그런 사람은 주변에 좋은 기운을 퍼뜨리고 조직을 살린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불평은 독이고 감사는 해독제다. 불평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감사할 일을 찾았다. 그 순간 생각이 바뀌고 결과가 바뀌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몇 번의 불평을 했는가? 그 불평을 멈추고 대신 한 가지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라. 그 순간 당신의 운은 달라질 것이다.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은 운을 잃는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회를 얻는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며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사람을 잘못 고르면 인생이 흔들리고 사람을 제대로 보면 길이 열린다. 사람이 곧 운명이다. 나는 대구의 작은 상점에서 시작해 전쟁을 지나고 수많은 위기를 넘기며 단 한 가지 진리를 배웠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품성이고 기술보다 소중한 건 신용이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천 명을 가까이 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분명한 패턴을 발견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 마음의 축이 흔들리는 사람,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 이 7부류의 사람은 겉으로 평범해 보여도 결국 신뢰와 운을 조금씩 잃어간다. 나는 그들을 곁에 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신뢰가 무너지는 곳에서는 어떤 재능도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능력보다 태도가 먼저고 지식보다 품성이 앞선다. 나는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받고 숫자보다 인격의 무게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내가 평생 남긴 메모에도 이런 글이 있다. 기업은 기술로 크지만 사람으로 망한다. 삼성은 위기 때마다 기술로 버텼다. 하지만 그 기술을 움직인 건 언제나 사람의 진심이었다. 그래서 나는 늘 사람을 볼 때 실력보다 마음의 방향을 먼저 살폈다. 그 사람이 가진 능력보다 그 능력을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를 보았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사람을 바꾸면 길이 바뀐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자라고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병든다. 세상은 숫자와 경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운명을 결정짓는 건 곁에 있는 사람이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언젠가 그 진심이 돌아온다. 감사할 줄 알고 약속을 지키며 불평 대신 대안을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들은 언제나 신뢰를 얻고 기회를 만들며 운을 끌어당긴다. 나는 오늘도 이 말을 남기고 싶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당신 곁에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사람을 잘 보면 길이 보인다. 길을 잘 잡으면 운이 따라온다. 그리고 그 운은 신용과 품성 위에 세워진다. 나는 평생 그 사실을 믿었고 지금도 그 믿음이 변함없다. 사람이 곧 길이고 길이 곧 운명이다. 오늘 당신 곁에 사람을 보라.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내일이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단 하나의 결론에 닿았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말과 태도로 운명을 만든다. 기업을 세우는 것도 무너뜨리는 것도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나는 대구의 좁은 골목에서 밀가루를 팔던 상인에서 시작해 세계 시장을 누비는 기업의 수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나를 지켜준 것은 자본도 운도 아니었다.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이었다. 삼성이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나는 현장으로 내려갔다. 기계를 살피기 전에 사람의 얼굴을 봤다. 말은 적어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는 회사를 맡겼다. 왜냐하면 진심은 눈빛에서 드러나고 신용은 태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는 수없이 말했다. 삼성의 진짜 자산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 말은 지금도 변함없다. 사람의 품성은 기술보다 오래가고 진심은 어떤 위기에서도 다시 회사를 일으켜 세운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감사와 신용 그리고 진심을 기록했다. 감사는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신용은 회사를 지탱하게 했으며 진심은 인연을 이어주었다. 이 세 가지는 사업의 뿌리이자 인생의 기준이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세상은 화려한 능력보다 조용한 신뢰를 기억한다. 한 번의 재능보다 10번의 성실을 더 믿는다. 겉모습보다 마음의 품질을 먼저 보라. 그 마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인연의 질을 결정짓는다. 내가 걸어온 길은 화려하지 않았다. 낡은 구두, 오래된 노트, 빛바랜 계약서 위에 사람이라는 두 글자를 새기며 살아왔다. 나는 기업을 키우기 전에 사람을 먼저 키웠고 돈을 벌기 전에 신용을 먼저 쌓았다. 지금도 나는 믿는다. 사람을 바꾸면 길이 바뀌고 길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좋은 사람 곁에서 신용을 지키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하루를 쌓아가라. 그 길 끝에서 당신은 반드시 성공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신뢰와 인생의 평안이다. 나는 평생 그 두 가지를 얻기 위해 살았다. 그리고 이제 그 삶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남긴다. 사람을 보면 길이 보이고 신용을 지키면 운이 따른다. 당신의 곁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그 사람을 잃지 말라. 그 사람이 당신의 운명이다. 사람이 곧 운명이다. 그리고 운명은 결국 신용 위에 세워진다.